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후에 진짜 많은 분들이 다음은 뭘까 엄청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시선이 많이 쏠렸죠. 그렇죠. 드디어 시장이 진짜 오랫동안 지켜보던 그 XRP 현물 ETF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이거 결정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미국 금융 인프라의 핵심 예탁결제원 DTCC라고 하죠. 네, DTCC. 이 DTCC 공식 목록에 XRP 현물 ETF가 그것도 무려 5개나 정식으로 딱 등록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5개나 올라왔죠. 오늘은 이 DTCC 등록이 그냥 서류 접수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진짜 소문처럼 11월 안에 XRP ETF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또 이게 XRP 생태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 핵심 질문들 저희가 답을 찾아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XRP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 뭐랄까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번 DTCC 등록은 단순히 목록에 이름 하나 올렸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냥 서류 접수 완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거래 시스템에 통합되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준비가 됐다. 그렇죠. 특히 중요한 게 이 5개 ETF가 DTCC 목록에서 액티브 앤 프리런치 상태로 분류됐다는 거예요. Active in Pre-Launch, 활성 및 사전 상장 상태. 네. 이 상태가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SEC 승인이나 상장까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ctive and Pre-Launch 상태라는 점이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요. DTCC라는 기관 자체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미국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DTCC, 그러니까 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미국 금융시장이 거의 중추신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추신경계요? 네, 여러분이 주식이나 채권, ETF 같은 금융상품을 사고 팔면 그 거래가 딱 체결된 후에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주식 100주를 팔았다. 그러면 실제로 A 계좌에서 주식 나가고 B 계좌로 주식 들어오고 동시에 B의 돈이 A한테 가야 하잖아요. 이 복잡한 청산 그리고 결제 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거래 상대방 위험 같은 걸 최소화하고 시장 전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거래 후 처리를 다 맡아서 하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증권, 특히나 ETF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상품은요,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이 DTCC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해요. 필수군요. 네. 그래야만 실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 문제없이 청산이랑 결제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뭐랄까, 일종의 거래 준비 완료 도장, 이걸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거래 준비 완료 도장. 네네. 네. ETF 고유 코드도 부여받고 거래 시스템이랑 연동 테스트도 하고 이런 기술적인 준비를 다 마쳤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류상 등록이 아니라 진짜로 거래를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준비가 거의 끝났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SEC 승인뿐인데 그럼 DTCC 등록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SEC 승인 가능성을 좀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별개로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건 DTCC 등록이 SEC의 최종 승인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장은 아니다. 네, SEC는 투자자 보호나 시장 공정성 이런 관점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DTCC 등록이랑 SEC 승인은 엄연히 별개 절차입니다. 별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DTCC 등록은 SEC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게 맞아요. 오,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일단 DTCC 자체가 SEC 규제를 받는 기관이고요. ETF 발행사가 DTCC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SEC 승인을 염두에 두고 이미 상당한 준비 작업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하.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앤드 프리런치 상태는 이건 뭐 SEC 승인만 딱 떨어지면 바로 거래가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가 됐다는 거니까요. 발행사의 자신감이나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뭐랄까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이장 테스트 다 끝내고 이제 막 출고 대기 중인 상태? 도로주행 허가, 그러니까 ECC 승인만 나면 바로 달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법적 보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다.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출고대기 상태로 등록된 XRP 현물 ETF가 무려 5개나 된다는 점도 좀 놀라운데요. 어떤 운용사들이 참여했는지 그 면면이 궁금합니다. 네, 이 참여 운용사들 리스트를 보면요. 이번 XRP ETF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엿볼 수 있어요. 상당히 무게감 있는 회사들이 뛰어들었거든요. 어딘가요? 먼저 비트와이즈입니다. 티커는 XRP고요. 이 회사는 뭐 이미 여러 알트코인 펀드나 ETF 신청 경험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 상품 분야에서는 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죠. 네, 들어봤어요. 암호화폐 전문 운용사로서의 노하우가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티커는 XRPZ. 여긴 뭐 운용자산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진짜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전통자산 운용사잖아요. 네, 엄청 크죠. 이런 곳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XRP가 단순 암호화폐를 넘어서 이제 제도권 금융시장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프랭클린 템플턴의 참여는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스위스 기반의 21 쉐어즈입니다. 티커는 TOXR. 여기는 유럽 시장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ETP, 그러니까 상장지수 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운용한 경험이 아주 풍부해요. 이 분야의 강자죠. 글로벌 경험이 주목할 만하고요. 네 번째는 카나리 캐피털입니다. 티커는 XRPC. 여기는 좀 재미있는 게 CEO인 스티븐 맥클러그라는 사람이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 주 출시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해서 시장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아, 진짜요? 다음 주라고요? 네. 물론 이게 뭐 확정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내부적으로 준비가 많이 됐고 상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와,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코인쉐어즈입니다. 티커는 XRPL. 이곳 역시 유럽 기반의 디지털 자산 투자랑 운용 전문 기업인데요. 암호화폐 ETP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와, 정말 라인업이 화려하네요. 암호화폐 네이티브 기업부터 전통금융의 거인, 또 유럽시장 강자까지 각기 다른 배경이랑 강점을 가진 운용사들이 동시에 XRP ETF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운용사의 참여는 확실히 좀 상징하는 바가 커 보이고요. 그리고 그 카나리 캐피털 CEO 발언은 설령 뭐 약간의 과장이 섞였을지라도 어쨌든 임박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 5개 ETF 모두가 아까 말씀하신 그 액티브앤드 프리런치 상태로 등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에요. 5개 ETF 모두 동일하게 DTCC 목록상 액티브 앤 프리런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프리레지스트레이션 상태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액티브 앤 프리런치는요. 기술적인 통합, 예를 들면 고유 식별 코드 부여라든지 결제 시스템 연동 테스트 같은 것들. 이런 실질적인 거래 개시를 위한 준비가 거의 다 완료됐다는 걸 의미해요. 아, 실무적인 준비 완료? 네. 즉, SEC의 최종 승인이라는 그 방아쇠만 당겨지면 지체 없이 곧바로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상장을 위한 거의 모든 실무적, 기술적 준비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단계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정말 11월 안에 뭐 빠르면 다음 주에도 상장이 가능하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근거들이 이런 좀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새롭게 도입하고 적용하기 시작한 규정 때문이에요.
바로 일반 상장 기준, 제네릭 리스팅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일반 상장 기준?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과거랑 좀 다른 건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ETP, 그러니까 상장지수 상품의 경우에요. 발행사가 제출하는 최종 S1, 증권신고서 수장안이 SEC의 개별적인 검토나 승인 명령 없이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허용한 거예요. 자동으로요? 승인 없이? 네. 과거에는 최종 수정안 내고도 SEC가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또 추가 요구사항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기다렸죠. 근데 이제는 특정 기준, 예를 들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같은 규제된 시장에서 선물 거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그냥 서류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절차가 확 간소화된 거죠. 이건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 이미 적용됐던 방식입니다. 와, 그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동 효력 발생이라니. 그 지루하고 불확실했던 승인 대기 과정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획기적이죠. 그럼 이 새로운 기준이 XRP ETF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11월 상장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이번에 DTCC에 등록된 XRP 현물 ETF들이 이 일반 상장 기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하. 만약 그렇다면 최종 S1 서류가 제출되고 나서 일정 기간만 지나면 별도로 SEC가 승인한다 발표 안 해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EPF 전문 분석가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노바데우스 웰스의 네이트 제라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XRP ETF가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출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오, 구체적인 시기까지요? 네, 이게 바로 이 자동 효력 발생 메커니즘에 기반한 예측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제라치 본인도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어쨌든 업계 전문가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 커졌죠. 네, 그럴만하네요. 자동 효력 발생 가능성 말이고 또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운용사들이 뭔가 움직인다든지. 또 다른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요. 이미 일부 운용사들이 자기들 XRP 현물 ETF에 대한 운용 수수료, expense ratio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아, 수수료 공개요? 벌써요? 네. 예를 들어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 같은 회사들이 수수료율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보통은 상품 출시가 정말 임박했을 때 취하는 뭐랄까 마지막 단계의 마케팅이나 경쟁 전략 중 하나로 보거든요. 그렇죠. 가격표를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품의 구체적인 가격표, 즉 수수료를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 출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경쟁사보다 좀 유리한 조건을 먼저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것 역시 11월 출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DTCC의 액티브 앤드 프리런치 등록 상태, 그리고 SEC의 새로운 일반 상장 기준 도입으로 인한 자동 효력 발생 가능성, 여기에 운용사들의 구체적인 수수료 공개 움직임까지. 와, 여러 정황들이 진짜 11월 상장이라는 시나리오를 꽤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조각이들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이런 소식들이 막 연이어 전해지면서 시장 반응도 당연히 엄청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XRP 가격 움직임은 좀 어땠나요? 네, 시장은 뭐 아주 즉각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DTCC 등록 소식이 처음 딱 알려진 직후에요. XRP 가격이 단 하루 만에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와, 8%요? 하루 만에?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단기적인 가격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오랫동안 SEC 소송 같은 법적 불확실성에 발목 잡혀 있었잖아요, XRP가. 네, 그랬죠. 근데 드디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뭐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이런 흥분된 반응들이 막 쏟아졌고요. 확실히 그냥 가격 펌핑이랑은 다른 어떤 기대감의 질이 다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ETF 승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요. 단기적인 가격 영향 말고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나 XRP 생태계 전반에는 어떤 좀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그 오랫동안 이어진 법적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파급 효과일 겁니다. XRP 현물 ETF의 승인은요. 정말 오랫동안 리플과 XRP를 어감해던 그 법적 불확실성,
리그 언서티니티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아, 드디어 해소될 수 있다. 네, SSE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일부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기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SEC가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다. 이건 최소한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XRP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 커머디티로 본다는 SEC 암묵적인 인정,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커요. 와, 그건 정말 큰 의미네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 XRP 투자를 망설였던 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연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사 같은 이런 곳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기관 자금 유입이요? 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대규모 기관 자금이 XRP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XRP 유동성이 늘어나고 시장 깊이가 깊어지는 등 생태계 전반의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XRP가 원래 목표로 하는 게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서의 활용도잖아요. 네, ODL 같은 거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제도권의 인정은 신뢰도를 높여서 파트너십 확대라든지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다른 알트코인 ETF 사례랑 비교했을 때 XRP의 경우는 좀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과거 사례하고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라이트코인 LTC 현물 ETF 같은 경우는요. DTCC에 등록된 이후에 실제 상장까지 한 8개월 정도,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렸어요. 8개월이나요? 꽤 길었네요. 네, 하지만 아까 자세히 설명드린 그 SEC의 새로운 규제 환경 변화, 즉 일반 상장 기준 도입 덕분에 XRP ETF는 이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승인 및 상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현재 시장의 좀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아, 규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규제 절차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효율화됐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사례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네요.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정말 쟁쟁한 운용사들이 출시하는 XRP 현물 ETF 5개가 미국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DTCC에 단순 등록을 넘어서 액티브 앤드 프리런치 상태로 등재됐다. 네, 그게 중요하죠. 이건 기술적, 실무적 상장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SEC가 도입한 새로운 일반 상장 기준 덕분에 복잡한 승인 절차 건너뛰고 이르면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상장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부 운용사들이 이미 수수료율까지 공개한 것도 이런 임박설에 힘을 싣고 있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XRP 현물 ETF가 정말로 이번 달 안에 미국 시장에 상장된다면요. 이건 정말 암호화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될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미국 제도권 주식시장에서 현물 ETF로 거래되는 주요 암호화폐가 탄생하는 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XRP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그 법적 논란에 시달려왔던 리플과 XRP의 기술적 가치,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평가의 분기점. 네, 소위 3대 메이저 암호화폐로서의 입지를 딱 굳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 XRP ETF 승인 가능성은 단순히 다음 상승 코인은 뭘까 하는 이런 투기적인 관심을 넘어서는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RP가 원래 추구했던 목표 있잖아요. 기존의 느리고 비싼 국제송금 시스템을 혁신하겠다. 네, 그렇죠. 리플의 핵심 비전이죠. 네. 그 기술과 네트워크가 이제 제도권이라는 날개를 달고 실제로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단순한 투자 자산의 등장을 넘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추적해보는 것이 앞으로 XRP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